안녕하세요, 아차가 구독자 여러분, 조민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필랑트 리뷰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뭐 도심 주행이기도 했고 주행이 너무 짧았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다양한 도로 환경 속에서 특히 고속도로도 주행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다시 한번 필랑트를 들고 왔습니다. 옵션, 실내, 그리고 승차감이 어떤지, 연비가 어떤지까지 꼼꼼히 한번 따져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마포에서 파주 쪽까지 다녀올 건데요. 제가 아차가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떨리고요. 또 고속도로도 탄 적이 없어서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연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연비를 모두 초기화하고 리셋인 상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여기 주행거리 초기화를 누르면 전부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확인. 오! 이제 계기판에 0이 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행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 도심에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시속 한 40km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75km 정도까지는 전기 모터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선전을 할 때 75km까지는 EV 100%라고 홍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입니다. 75km까지는 전기차의 느낌으로 도심에서는 거의 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를 올리기 위해 특별히 에어컨도 끄고 발에 미세 조정을 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소처럼 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가를 측정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평소처럼 같은 컨디션에 놓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그랑콜레오스랑 뭐 뼈대나 파워트레인은 같지만 그렇다고 같은 차가 아닙니다. 애초에 가격대도 그랑콜레오스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500만 원어치의 더 고급진 느낌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그 일례로 그랑콜레오스에서 페달을 밟을 때 엔진과 회생제동 사이에 전환이 될 때 너무 매끄럽지 않다, 이질감이 든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필랑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밟아보니까 이질감이 확실히 덜한 느낌이고 진짜 부드럽게 변환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차고의 높이도 낮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츠카스러운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준수하고요. 500만 원 정도 가량 높은 값어치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가장 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이긴 하지만 승차감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 코너링을 하고 있는데 거의 90도 가까이로 좌회전을 했잖아요. 근데 주파수 감음형 댐퍼가 들어가 있어서 차체가 양옆으로 막 움직이는 롤링이나 앞뒤로 흔들리는 피칭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승차감도 준수하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미세 조정이 좀 불필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운전할 때 확실히 피로감이 덜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놔도 차로 유지를 잘 해가지고 제가 계속 미세 조정을 하거나 힘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을 할 때 피로감을 확실히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가벼운 핸들은 확 깰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너무 무거운 거는 여성 운전자다 보니까 버겁게 느껴지는데 지금 필랑트 같은 경우는 핸들의 무게감이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아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딱 좋은 정도의 무게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HUD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라고 해서 들어가진 않아요. 100만 원가량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HUD의 디테일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차체 T맵이 거의 그대로 보이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는지, 제 옆에 뭐 측방이나 후방, 앞에 어떤 차가 있는지,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정도까지도 디테일하게 보여요. 거의 T맵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핸드폰으로 연결한 앱을 봐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점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저 HUD만 보고 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될 정도로 확실히 HUD의 인식도 잘 되고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지금 제가 도심에서 연비의 최악의 환경을 만들고 있음에도 16.7km 나와요. 이제 정체된 도로를 벗어나서 곧 고속도로를 들어가는데 고속주행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연비가 나오고 승차감은 어떤지도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시승차를 타면서 시속 100 이상을 밟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본격적으로 빠르게 달릴 때 필랑트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운데? 이렇게 빨리 달리면 조금 노면의 소리도 올라오고 흔들거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SUV라서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승차감이나 소음에 있어서는 필랑트가 확실히 우수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노면을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준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열과 2열 모두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음에 있어서는 이 차가 확실히 장점이지 않나. 타보면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100km까지 갈 때는 확 빨라진다? 가속이 잘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페달이 응답성도 괜찮고. 근데 120까지는 뭔가 힘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저희 PD님이 전기차가 2대나 있는데 120km 이런 초고속까지 가면은 확실히 내연기관 차보다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차 같은 경우는 100km까지 딱 갔을 때는 잘 간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무난하게 120km도 힘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밟아보니까 그만큼의 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90에서 100km 정도의 시속까지가 내가 가속을 할 때 달리고 있구나가 확 느껴지는 정도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심 주행이나 7, 80에서 100까지는 연비 효율도 나쁘지 않지만 그 이상을 달리게 되면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 차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은 요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그런 지점 넘을 때도 덜컹거린다는 느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욱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신기하다. 주파수 감음용 댐퍼가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구나.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전 2열에서 어떨지도 궁금해요. 사실 대형 SUV급이 아닌 이상 2열과 1열의 승차감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열도 필랑트 같은 경우는 거의 평이한 수준의 승차감이라고 해서 이따가 2열에서의 주행했을 땐 또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옆에 화물차가 노란색으로 계속 뜨는데 이게 조금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험한 상황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이 웬만하면 없어야겠죠? 제가 ADAS를 켜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차선 변경이 될지. 이게 굉장히 변경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된다고들 시승 후기를 보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깜빡이를 켰는데 차선이 변경됐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 자신감을 갖고 된다. 우와, 신기해. 됐어요. 이게 진짜 안전한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해주긴 하네요. 그래, 똑똑하네요. 지금 연비가 아까랑 동일하네요. 16.7km. 차들이 지금 듬성듬성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막 달렸다가 조금 속도 줄였다가 막 달렸다가 속도 줄였다고 하니까 연비가 크게 아까 도심보다 확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점 알았다. 하이패스 카드 안 좋은 점. 손톱이 긴 사람들은 짚기가 힘들어요. 근데 뒤에 차가 압박을 주잖아요? 그럼 더 떨려서 더 짚기가 힘들어요. 여기 사람도 계셔, 심지어.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하시. 좋아요, 구독! 이번에는 2열의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피디님께 운전을 부탁드렸는데 딱 앉았을 때 확실히 그랑콜레오스보다 전장의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확실히 레그룸이 더 확보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사실 차고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우선 타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뭐 실제로 손 자체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위에가 지금 유리로 돼 있잖아요. 통유리로 돼 있어서 그런지 개방감 때문에 확 트여 있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쿠페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성인 남성이 타면은 조금 답답하겠다라고 지레짐작하고 들어왔는데 성인 남성이 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트 자체가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되게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카스럽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중심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2열의 승차감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 헤드룸의 확보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다시피 해서 가운데 앉은 사람도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필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르노에서 플래그십 차량으로 내놨는데 2존이에요. 그래서 따로 온도
조절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마찬가지로 2열에 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송풍구가 하나만 있어요. 온도 조절만 되고. 그리고 열선은 되는데 통풍까지는 되지 않고요. 그래도 USB 단자,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2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열에서 보는 1열의 후면이 나쁘지 않아요. 사실 여기 그냥 그물망만 있고 딱히 디자인이 없는 시트도 많잖아요. 근데 좀 스포츠카스러운 느낌이 이런 곳곳에서도 물씬 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좀 예뻐서 기분이 좋아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뭔가 여심도 남심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외면도 예쁜데 내면도 곳곳에 들어가는 스티치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 재질 같은 데서 고급스러움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한 게 보이네요. 제가 지금 바깥에 도로 상황을 보면 확실히 좀 울퉁불퉁한 노면을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멀미가 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진짜 편하네. 편하다. 제가 멀미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사실 2열에 타면은 오히려 운전할 때보다 더 힘들 때가 많은데 지금은 울퉁불퉁한데 지날 때도 지나는 느낌이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리고 뭔가 차의 중심이 낮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 있는데도 제가 뭔가 낮게 깔려있는 느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트가 차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승차감은 훌륭하다. 근데 약간 소음은 1열보다는 2열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풍절음이 들리긴 하는 것 같아요. 승차감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소음이나 정숙성에 있어서는 1열보다는 2열이 조금 더 시끄럽다 정도? 근데 사실 지금이 고속도로고 밖에 문을 열면 아마 바람 소리가 엄청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정도의 소음이면은 준수한 편이다. 하지만 1열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약간 귀가 아플 정도예요, 지금 열면은. 지금 2열에서 이 정도 들리는 거면 괜찮네. 물론 넘는다는 느낌은 나지만 굉장히 스무스해요. 멀미나거나 좀 불편하지 않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정말 세단을 탄 느낌이에요. 차를 물론 혼자 타려고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기에는 2열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깝다. 그래서 이 차는 패밀리카로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 같아요. 2열에 사실 편의사양이 많은 건 아니에요. 공조 컨트롤이라든지 컵홀더 이런 걸 봤을 때 다 기본적인 편의사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나 주행감 그리고 안락함을 고려했을 때 이 차는 패밀리카로도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좋아요, 구독! 네, 이렇게 오늘은 필랑트 시승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월요일 정체 도심도로 그리고 고속화도로까지 전부 다 주행을 한 결과 바로 18에서 19 정도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플래그십 차라고 왜 말하는지를 이번에 시승을 해보니까 더욱 깨달은 것 같아요. 연비도 연비고 1열에서의 승차감은 물론이고 2열의 승차감까지 꽉 잡은 필랑트였는데요. 군데군데 보이는 디자인까지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패밀리카로 이 차를 언젠가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패밀리카로도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승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안녕!